자, 그러면 이제 참고로 페미니즘은요, 이게 그냥 여성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페미니즘이랑 엄청 싸워야 돼요. 이 페미니즘은 해체 경향을 대표하고 있고 해체 경향의 최강 이데올로기예요. 저게 왜 그러냐면 이 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 성평등 페미니즘이거든요. 젠더 이퀄리티 페미니즘이에요. 젠더 이퀄리티, 성평등이라는 건 남자 여자가 같은 법률적인 평등성을 누려야 된다가 아닙니다. 성평등은 뭐냐? 남녀 생물학적 구별이 의미가 없다. 네가 머릿속에서 너를 남자로 생각하는지 여자로 생각하는지 혹은 오늘 남자로 생각했다 내일 여자로 생각하는지 바이섹스죠. 양성애. 그거 상관없이 다 그게 그거다. 그러니까 남자 남자끼리도 결혼해야 되고 여자 여자끼리도 결혼해야 되고 양성애자와 양성애자도 결혼해야 되고 남자 남자 커플이 양자도 드려야 되고 여자 여자 커플이 입양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뭐 이게 성평등이에요. 사람이 인지하는 성심리의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 성심리가 성적 취향의 평등이에요. 페미니즘이 그렇게 된다고. 왜 그렇게 되냐면 저 페미니즘이 이렇게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거든요. 남자 여자의 구별이라는 것은 사회문화적 세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남녀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그리고 세상은 남녀 차이라는 그러한 그릇된 문화와 심리를 남성 위주 사회가 퍼뜨려 와서 그게 세계를 지배해 왔다. 남녀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이거 다 깨버려야 된다. 그래서 다 깨는 거예요, 이제. 전통과 문화를. 그럼 그거 다 깨고 나면 뭐가 나와요? 남녀의 차별이 없다니까 남자가 남자랑 결혼해도 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해도 되죠. 차별이 없네. 사람이란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게 획일적으로 평등하다예요. 그래서 페미니즘은 획일적 페미니즘입니다. 저게 그 인간의 성과 종족 번식, 생물학적 번식까지 건드리는 해체의 최종적,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작사를 내야 돼요, 저거는. 저도 이제 칼을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배경으로 이제 그 보수혁명이 진행된 거예요. 노동이 고급화되어 왔고, 소통이 개인화되어 왔고, 시장이 세계화되어 왔고. 즉, 다시 말해서 1980년대부터 PC가 일반적으로 보급되면서 노동이 고급화됐고요. 그 전에 무의미한 지식노동, 무의미한 관리직, 하급 관리직, 무의미한 하급 서비스직. 이거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어요. 이 PC가 보급되기 전까지. 근데 지금 PC 이후에 드디어 이동 단말 요새는 PC 피자 배달하고 짜장면 배달하더라도 엄청나게 고급진 이동 단말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노동이 고급화됐고 그다음에 소통이 개인화됐죠. 2010년 이후로 특히 HTML5 그 이제 뭐냐면은 브라우저 안에서 동영상까지 다 봐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인터넷에서 브라우저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걸 곰플레이어 같은 플레이어에서 혹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그런 플레이어에서 다시 재생시켜야 되는데 요새는 브라우저 안에서 그냥 보잖아요. 그게 HTML5의 여러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다른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게 2005년에 표준이 완성됐던가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화됐죠. 그 이후로 스마트폰 그런 걸 이용하는 스마트폰 그런 걸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이게 다 소셜미디어죠. 내가 뽑은 친구들에 의해서 내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 결정돼요. 그럼 얼핏 보면 야 사람마다 그럼 자기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 다 다르네. 그럼 엄청나게 싸우겠네. 안 그래요. 자기 관점에서 자기 세상을 보는 그 습속이 생기면 그 다음엔 무슨 습속이 생기냐. 남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는 거야? 이걸 보게 돼요. 그럼 그 다음번엔 뭐가 생기냐. 그럼 내가 세상을 보는 이거하고 남이 보는 세상하고 서로 간의 의견의 차이 혹은 관념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조정해 볼 수 있을까? 이게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관점이 개인화되면 이게 소통의 개인화가 관점의 개인화를 가지고 오거든요. 관점이 개인화되면 개인은 진실에 수렴합니다. 이거는 200년 전 조금 전에 키에르케가르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스미디어가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장담할게요. 앞으로 10년 지나서요. 조중동 지나가는 개나 읽으시면 돼요. KBS, MBC 지나가는 참새나 아마 한번 이렇게 눈길 주고 갈 거예요. 매스미디어가 초죽음되는 상태예요.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시장의 세계화가 일어났죠. 1992년부터. 이거 뭐냐면 1991년 말에 소련이 해체됐잖아요. 1989년부터 1991년 중순까지 동구가 다 해체됐잖아요. 즉 제2세계 소련이 이끌던 독자적인 자기완결적 경제체제 세계 경제체제 그걸 제2세계라 그러거든요. 코메콘. 이게 멸망해버렸잖아요. 이게 멸망했다는 얘기는 세계가 전체가 다 시장이 하나로 묶여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노동은 고급화돼 소통은 개인화되고 그다음에 시장은 세계화돼 이러면 사람이 이제 엮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공동체가 글로벌 차원에서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사람이 왜 무도덕해지냐. 공동체 경험을 못하거든. 네트워크를 글로벌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70억 명은 아니지만 그 그냥 건너뛰면 다 서로 소통되고 알만한 사이들이고 뭐 어떻게든 연결될 수 있고 이걸 이제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자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차원의 가상 공동체가 가능해지는 이게 지난 쭉 일어났던 거예요.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게 하나 딱 주어지죠. 이슬람 석유 전횡 시대가 50년을 끌었었는데 1970년경부터 그때부터 석유 수요가 폭발하거든요. 왜 폭발하냐? 페트병 때문에 폭발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야, 이 페트병이요. 이게 우리는 좀 우습게 보잖아요. 이거. 근데 이거 금형이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마구리가 좁은데 아그레가 좁은 데다가 안에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금형이거든요. 이거 1976년부터 나온 거예요. 1976년부터 나온 물건이에요. 우린 지금 이거 천덕꾸러기 취급해서 그냥 물 먹고 막 버리고 막 그러지만 이게 만약에 1970년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 이런 병을 한 1000개를 들고 그러면 이제 입생로랑이나 뭐 구찌나 르비통 문을 딱 두들기고 제가 무지하게 훌륭한 이런 제품을 갖고 왔는데 여기에 입생로랑 혹은 르비통 혹은 구찌 마크 붙여서 하나에 100만 원씩 팔면 어떨까요? 채택됐을 겁니다. 그럼 100만 원 곱하기 1000개 하면 얼마야? 100억이네. 10억. 이게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석유가 그때부터는 막 섬유니 뭐니 인간 세상 전체 도료니 본드니 모든 것에 전면적으로 석유가 다 녹아 들어온다고요. 기름 연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거 시청자님들 장담할게요. 이거 보시고 계시는 지금 그 방이다 뭐 사무실이다. 거기서요 석유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간 물건들 다 까고 나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마 신발 벗어야죠. 그다음에 아마 런닝 같은 데도 뭔가 이런 나일론이나 무슨 폴리 계열의 그런 섬유가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야 신축이 잘 되고 그러니까 그거 다 벗어야죠. 안경도 벗어야죠. 안경에 플라스틱 조가리들 들어가잖아요. 옷은 일단 다 벗어야 돼요. 플라스틱이나 뭐 석유 들어간 거 다 벗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건물은 남냐? 아니에요. MDF 책상 MDF 그거 석유 들어갑니다. 그 본드 석유에서 추출된 본드 써요. 그거 다 버려야죠. 합판 다 버려야죠. 뭐 시멘트 벽이나 남겠네. 골조나 바닥 뭐 타일 깐 거 뭐 저기 뭐야 저거 깐 거 다 뜯어내야죠. 저기 뭐야 그 카페트 깐 거 그거 다 석유 저기 화학섬유 들어가니까 석유 화학섬유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벽에 칠해놓은 회칠 다 벗겨내야죠. 페인트니까. 석유에서 나오는 도료인데 이렇게 석유에 전면적으로 인간의 생활의 모든 물질적 측면의 모든 것이 의존하게 되는 상태가 되기 시작한 게 1970년경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폭발하니까 수요가 예를 들어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유리로 되어 있는 그 주사기로 주사를 맞았다고요.
요새 가봐요. 주사기 전부 일회용 플라스틱이잖아요. 그 무슨 저것도 똑같은데 저것도 저기 체열하는 것도 이렇게 뭐 꼽아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쭉 뽑아가지고 플라스틱 봉지에 저절로 딱 담기던데. 이젠 유리도 없어요. 병원 가면 유리가 없다고요. 옛날에 다 유리 그릇으로 봤던 것들이 유리 어렸을 때 이제 다 플라스틱으로 다 바뀌어 있죠. 그러면 석유 수요는 폭발했는데 석유는 이슬람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석유 전횡 시대가 50년이 간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2016년에 마감됐단 말이에요. 미국 셰일혁명 때문에. 우리가 지금 50년 만에 이 거대한 통합혁명, 해체 열병을 극복한 통합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50년 만에 거대한 보수혁명 물결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중 전쟁은 한마디로 이슬람 석유 전횡이라는 약점을 극복했죠. 그래서 안정적 에너지 시장 질서, 페트로 시큐리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2018년 9월 25일 트럼프의 유엔 연설에서 드러나요. 그 유엔 연설 40분 중에 15분 정도가 오펙 지원하는 연설이에요. 너희 더 까불지 마. 사람들 그거 듣고 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했을 거예요. 저만 해도 약간 낯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미국이 잡아놓은 이슬람 석유 권력을 떠받드는 그 페트로 질서 속에서 우리는 소매로 따왔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왔다라는 걸 우리는 실감을 못하는데 미국은 자기들의 이끄는 현대 문명 속에서 이 흉악하고 횡포를 부리는 이슬람 석유 권력을 상전으로 모셔줘야 되니까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타협시킬 거냐 이거지. 하나는 부당한 거고 착취적인 거고 하나는 시장 원리와 자유민주주의에서 페어한 건데 공정한 건데 이 둘을 타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골 아픈 거죠. 나 이제 우리 그거에서 벗어났다 그거예요. 우리가 에너지 주인이야 그 선언이에요. 나중에 돌이켜서 보니까 그게 무시무시한 얘기 되었더라고요. 처음엔 저 들었을 때 저 영감이 저 유엔에서 농담하나. 그래서 국내 신문도 트럼프 유엔에서 사람들 웃겨 그렇게 뽑았잖아요. 왜 트럼프가 처음에 자화자찬한 말을 제가 해서 미국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러고서 연설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었다고요. 그것만 해가지고 트럼프가 유엔에서도 천박한 쇼맨십 발휘해서 사람들 웃겼다. 그렇게 국내 신문들은 뽑았었어요. 그 연설에 담긴 배경 뜻은 하나도 주목을 안 했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 번째 약점은 이슬람 석유 전횡, 이슬람 석유 권력을 떠받들고 살아야 되는 게 약점이고 두 번째 약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 문명이 240년 동안 진행해왔던 무도덕화 경향, 해체 경향 이게 두 개의 약점이었죠. 이 두 약점이 거의 2016년, 15년, 17년 이때 극복돼 버린 거예요. 극복되자마자 미국이 그냥 중국을 치기 시작한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 배경이요. 문명사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에너지 배경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게임이 그냥 단순히 미국 무역 적자 줄이기 위한 게임이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그래서 이것이 문명을 위한 문명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것의 핵심 그 전쟁을 최종 승리로 이끌기 위한 핵심 고지가 북한에 진입해서 전면 진입해서 접수 평정하는 것. 북한을 자유조선으로 만드는 것. 그게 핵심 고지입니다. 거의 노른자유예요. 그 고지 장악하면 중국은 10년 안에 중국 자체가 해체되든지 중국의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가 해체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트럼프는 어떤 방식으로 힘을 쓰나? 이 트럼프는 첫째로 굉장히 지능적인 싸움꾼이에요. 이 사람은요, 일단 국내 정치는 철저하게 분열의 정치,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 그래요. 저걸 합니다. 뭐냐면 트럼프가 분열의 정치의 달인이다. 이거 듣고서 뭔 소리야 또 트럼프 하는 사람. 근데 트럼프는 통합을 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트럼프 하는데 오케이. 트럼프 사랑하시고요. 제가 보기엔 저 사람 분열의 정치의 달인이에요. 분열의 정치의 제1번 핵심 명제가 뭐냐. 적과 나를 구별하는 선을 긋는다예요. 그건 누가 말했냐.
칼 슈미트라는 나치 정치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저보고 너 나치 아니야, 너 나치 아니야. 천만에요. 그 사람의 그 명제 자체는 너무나 정확한 명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좌쪽도 인용을 해요. 왼쪽 애들이 칼 슈미트 책 번역해서 출판했어요. 국내에도. 즉 정치란 적과 나의 구별이다 이거요. 그게 분열의 정치의 금과 옥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냐예요. 그 아이덴티티 폴리틱스죠. 트럼프는요. 이걸 싸움판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분열의 정치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를 씁니다. 저 썩어 빠진 아까 보셨잖아요. 북핵을 결정한 여자가 웬디 셔먼이라는 좌빨 PC 빈민운동 사회운동 하던 여자예요. 여성운동. 이란 핵을 결정한 이란 핵협정을 결정한 여자가 그 여자라고요. 이란 핵도 결정했어요. 북핵 결정할 땐 클린턴 행정부의 국무차관보. 이란 핵 결정할 땐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차관보. 이 지경을 해놨는데 그럼 이거 쓸어내려면 이거 전쟁이에요? 전쟁 아니에요? 전쟁이죠. 오카시오 코르테즈 쓸어내고 틀라입 쓸어내고 일한 오마르 쓸어내고 이거 전쟁이죠. 안티파 쓸어내고 DSA 쓸어내고 이거 다 저기 미국 민주당 그 좌파 찌끄레기들 극단적 좌파 찌끄레기들 이거 다 쓸어내야 돼요. 거기에 꼬여갖고 미국 민주당이 질질 표류하고 있는데 그거 쓸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분열의 정치고 전쟁이죠. 트럼프는 전사입니다. 이 사람 전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할 줄 안다는 얘기는 뭐냐. 항상 표계산 여론 계산을 해요. 그럼 표계산 여론 계산을 하면 오늘 여론조사는 몇 프로 오늘 여론조사는 몇 프로 그렇게 표계산 여론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 식의 표 여론 계산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치고 나가고 이런 조치를 하면 여론이 이렇게 움직여서 상대방은 적은 더 튀어나가면서 소수 고립화되고 중간층은 나한테 좀 더 쏠리고 오케이. 바둑 고수가 그러잖아요. 바둑 고수가 만방 이길라 그러나? 안 그래요. 바둑 고수가 될수록 항상 3집, 5집, 6집, 뭐 4집, 2집, 1집 이것만 이길라 그러잖아요. 표로 해서 내가 그 선거구에서 100표 이기면 돼. 이거거든.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 포인트를 쫙 밀어붙이는 거라고요. 이 증거는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우선 첫째 타이밍,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에서 나와요. 이 사람이요. 미국 경제가 3%, 3.5% 성장하는 거 뜨고 나서야 중국에 대해서 관세 전쟁 시작했고요. 미중 전쟁 시작했고요. 미중 전쟁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하면서 딱 손잡아서 너 중국에서부터 좀 떨어져 나와서 나랑 직접 얘기해야겠어 라고서 딱 저기다 꿇어 앉혀 놓고요. 싱가포르에서. 그 다음에 미중 전쟁이 더 강화돼서 중국이 좀 힘 빠진 것 같으니까 하와이에서 완전히 팔 꺾어 갖고 머리 쳐박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완전히 그 수순을 본다고요. 타이밍과 수순을. 그 다음에 국제적 문명 차원의 문제도 전부 애국과 국익으로 표현해요. 그래야 표는 한국인이 주는 게 아니라 미국인이 주는 거니까. 전부 애국, 국익, 애국심으로 포장해요. 국제적인 문제도. 그래서 저 일본 우파는 이 관점이 일본식 애국주의, 일본식 부국강병이니까 트럼프를 딱 보면 문명 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못 봐요. 일본 우파가. 트럼프를 보면 아메리카 퍼스트 게임을 한다라고 봐요. 그걸 또 조중동이 베껴서 트럼프 저건 천박한 장사꾼. 그걸 또 우파 유튜브들이 베껴서 트럼프는 천박한 아메리카 퍼스트 장사꾼. 아닙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 아래 그 사람이 하는 아메리카 퍼스트가 도달할 길이 한두 개겠어요. 여러 길이지. 근데 왜 하필이면 이 길을 가냐고. 보고 있으면 거기에 문명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메리카 퍼스트는 포장이고요. 선택된 경로 중에 경로예요. 그 경로로 치달리고 있는 기관차는 문명이라고요. 왜 그걸 못 보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이 쓰는 해외에 쓰는 전략은요. 두 가지 투트랙입니다.
하나는 김장 담그기고 또 하나는 올코트 프레싱이에요. 김장 담그기는 뭐냐? 고립 개별화시키고요. 그 사회 그 국가의 내부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프간, 이란, 베네수엘라가 그래요. 요번에 아프간 보세요. 5,500명 빼고요. 5개 기지에서 철수해요. 그러면 이제 15,000명 중에 10,000명만 남아. 지금 그게 사인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 협의문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단 탈레반과. 그런데 협의문의 핵심 주제가 뭐냐? 탈레반이 아프간 영토를 해외에 대한 테러리스트한테 제공하지 않는다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이건? 너희가 그것만 안 하면 오케이, 우리 약간 뒤로 빠져 있을 테니까 너희랑 지금 아프간 정부랑 내전해봐. 그래서 결판져.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왜냐? 아프간이요. 원래 탈레반이 옛날에는 탈레반이 잡고 나서 아편 대마 재배를 못하게 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마 나오는데 아프간이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아편이 나오는 데가 아프간이에요. 아프간이 전 세계 아편 생산량의 90%쯤 됩니다. 아프간 생아편 수출액이 아마도 연에 한 7조쯤 돼요. 1980년대에 탈레반이 처음에는 이 아편 재배를 못하게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다가 탈레반이 이제 반군화되면서는 탈레반 지역에서 아편을 재배를 해서 지금 전 세계 아편의 한 8, 90% 되는데 아편을 가공하면 모르핀이 되고요. 모르핀을 다시 가공하면 헤로인이 됩니다. 즉 생아편은 헤로인의 원료의 원료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생아편 시장이 그게 아프간에서 밀수출할 때 연 7조쯤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탈레반의 돈줄이거든. 그 조금 끝이 없는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끝이 없는 전쟁이 됐다고, 아프간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너희 해외 테러리스트 지원하고 기지 제공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너희 빠겠던 거 봤지? 너 경험해 봤지? 우리 언제든지 그거 다시 할 수 있으니까 너희 처신해 임마. 오케이, 그 대신에 너희 다이다이 내전할게. 우리가 한번 줄게. 내전에서 아프간인들이 선택해라 이거야. 왜 우리가 아프간 전체 운명에 대해서 책임지냐 이거지. 니들이 개또라이 같은 탈레반 극단주의 사회에서 살아가지고 학교 가는 여자애 잡아가지고 코를 자르고 거기다가 너 그래도 우리 말 안 들어? 버릇없는 애네 때려 죽이고 그래도 말 안 들어? 본보기로 해서 휘발유 덮어 씌워서 불질러 죽이고 그건 니들이 결정해서 할 일이다 이거예요. 아주 냉정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김장 담그기라 그래요. 왜 김장 담그냐? 어차피 인류는 엮여 있어요. 그 짓 해도 그거 몇십 년 못 가요 앞으로. 이란도 똑같죠. 아야톨라가 지배하던 말던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는데 핵 가지고 까불지 마. 핵 가지고 까불면 주저앉혀 버릴 거야. 그거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똑같죠. 저기도 답 없어요. 콜롬비아 마약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루트예요. 마약 트래피킹, 마약 수출 통로 제공해서 돈 벌고요. 그 다음에 그 국영화한 석유 기업에서 돈 벌어요. 답 없는데요, 저기. 저 특징들이 뭐냐면요. 아프간, 이란, 베네수엘라는요. 전부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겪었던 밖으로부터 작용하는 왜곡 그걸 안 겪고서 저렇게 스스로 망가진 사회들이에요. 전부. 조금 있다가 대한민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저 망가진 과정이. 스스로 망가진 거예요. 저긴. 대한민국은요. 지금 문재인이가 스스로 자해소동해서 망가지는 것 같아도 문재인 586 집단 자체의 뒷 배경이 외부 배경이라고요. 저게 다. 그 대한민국이 망가진 거는 외부 힘이 한 3개쯤 작용해서 그래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내부적으로 스스로 망가져온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밖에서 해줄 도리가 없다. 너희 속 좀 차려봐. 그 대신에 우리가 너희 내부가 투닥거리고 싸우고 할 수 있는 게임의 그 링은 만들어줄게. 그리고 링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바깥에다 대고 엉뚱한 짓 하면 우리가 바로 패버릴 거야. 고립 개별화 시켜놓고 문제를 내부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이거지. 그 시간은 문명의 편이니까. 문명이 이미 시간을 지배하게 됐으니까.
시간을 통해서 문명이 해체로부터 통합으로 모드를 바꿨거든요. 페이즈, 상이 이게 바뀌었다. 그 단계가. 그러나 저거 김장 담그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올커트 프레싱도 한다고. 저 올커트 프레싱은 중국과 북한이에요. 올커트 프레싱은 뭐냐. 한편으로는 살떨리는 군사긴장 군사포위죠. 다른 한편으로는 국력을 다한 총체적인 경제적 공격이죠. 중국 북한은 저거라고요. 올커트 프레싱이에요. 그 동아시아에 지금 군사력 집중되어 있는 거, 중국에 대한 경제 조치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경제 조치들 이런 거 보면 저 올커트 프레싱 아닙니까?